안녕하세요. 배우 윤종훈입니다. 이번에 올제가 제작하는 아코타가와 류노스케의 코 오디오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좋은 취지로 이렇게 다 함께 노력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코타가와 류노스케의 코. 젠치 나이구의 코 하면 이케노우 근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15cm 남짓한 길이로 입술 위에서 턱 아래까지 늘어져 있다. 그리고 코 전체가 똑같이 굵었다. 말하자면 기다란 소세지 같은 게 얼굴 한복판에 축 늘어져 있는 것이다. 쉰을 넘긴 나이구는 옛날 삼위생 시절부터 궁궐 법당의 최고위직에 오른 오늘날까지 내심으로는 줄곧 이 코를 골칫거리로 여겨왔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의연하게 군다. 그러는 이유는 오로지 내세의 극락정토를 갈구해야 할 승려의 몸으로서 한낱 코에 대해 신경을 쓴다는 게 잘못됐다고 여겼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코 때문에 번민한다는 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나이구는 평소 설법을 할 때 코라는 말이 나오는 걸 무엇보다 두려워했다. 나이구가 코 문제로 소갈이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실제로 코가 긴 게 불편했기 때문이다. 우선 밥을 먹을 때에도 혼자서는 먹을 수가 없었다. 혼자 먹게 되면 코끝이 들고 먹는 바루 속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나이구는 제자 하나를 밥상 맞은편에 앉혀놓고 밥 먹는 동안 너비 한치 길이 2자가량 되는 판때기로 코를 치켜들고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런 모양새로 밥을 먹는다는 건 코를 치켜들고 있는 제자에게나 코를 맡기고 있는 나이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번은 이 제자를 대신한 동자가 재채기 하는 바람에 손이 흔들려서 코가 죽 속에 빠졌는데 이 이야기가 교토 도읍까지 입소문으로 퍼져나간 일도 있다. 하지만 나이구가 코 문제로 소갈이하는 큰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었다. 실은 이 코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받는 일이 가장 괴로운 것이다. 이케노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코의 젠치 나이구를 동정하며 그가 속세 사람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라고 떠들었다. 그런 코로는 아무도 각시가 되려는 처자가 없을 거라며 그 중에는 또 코가 저러니 출가한 거겠지 하고 비꼬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나이구는 자기가 승려인 덕에 코로 인한 번민을 다소나마 덜 수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나이구의 자존심은 대처승이라는 결과적인 사실로 좌우되기에는 너무나도 취약했다. 그래서 나이구는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나 이 훼손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제일 먼저 나이구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 기다란 코를 실제보다 짧아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없을 때면 거울에 얼굴을 요리조리 비춰가면서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다. 그러다 얼굴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턱을 괴어보기도 하고 턱끝에 손가락을 대보기도 하면서 뚫어져라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허다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할 만큼 코가 짧아 보인 적은 여태 단 한 번도 없었다. 때로는 고심하면 할수록 더 길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나이구는 이럴 때마다 거울을 상자에 넣으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는 마지못해 관음경을 읽던 경상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그 한편으로 나이구는 끊임없이 남의 코 모양에 관심을 가졌다. 이케노우의 산사는 스님들의 회식이나 법회가 자주 열리는 곳이다. 절의 경내에는 승방이 꽉 들어차 있었고 한증 목욕탕에서는 스님들이 날마다 물을 끓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절에 출입하는 승려와 신도의 수도 엄청나게 많았다. 나이구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지치지도 않고 물색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와 비슷한 코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 안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구에게는 잘 차려입은 감색 스이칸도 하얀 가탑이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물며 귤색 승모나 까만 승복같이 늘 보는 옷까지는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나이구는 사람은 안 보고 오직 코만 쳐다봤다. 그러나 매부리코는 있어도 나이구와 비슷한 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찾아볼 수 없는 날이 거듭됨에 따라 나이구의 심기는 점점 불편해졌다. 나이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엉겁결에 축 늘어진 코끝을 만져보고 모양 빠지게 얼굴을 붉히는 건 바로 이 심기 불편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나이구는 내전 외전을 뒤적이면서 자기와 같은 코를 가진 인물을 찾아내어 하다못해 마음의 위안이나마 얻으려고 애쓴 적이 있다. 하나, 목련이나 사리불의 코가 길었다고는 그 어느 경문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용수나 마명도 물론 보통 코를 가진 보살이었다. 나이구는 중국 이야기를 하다 촉한의 유연덕의 귀가 길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게 코였더라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하고 아쉬워했다. 나이구가 이렇게 소극적인 고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적극적으로 코가 짧아지는 시도를 반복했음은 말할 나이도 없다. 나이구는 안 해본 짓이 거의 없었다. 한울타리를 다려서 마셔본 적도 있고 쥐 오줌을 코에 발라본 적도 있다. 그러나 별짓을 다 해봐도 코는 여전히 15cm 남짓한 길이로 입술 위에 축 늘어져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느 해 가을, 나이구의 심부름을 겸하여 교토에 갔던 제자가 아는 의원으로부터 긴 코를 짧게 줄이는 묘책을 배워왔다. 그 의원이란 사람은 본래 중국에서 건너온 스님으로 당시에는 초라쿠사에서 본존에게 공양도 하고 연불도 하며 지냈다. 나이구는 여느 때처럼 코 같은 것에는 관심 없는 척하며 일부러 당장 시도해보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그러고는 지나가는 말처럼 식사 때마다 수고를 끼치는 게 미안하다며 넌지시 제자의 의향을 살펴보았다. 내심으로야 제자가 먼저 자기를 설득하여 배워온 방법을 써보자고 조르기를 기대한 것이다. 제자도 나이구의 그런 책략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런 심리에 대한 반감보다는 그런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이구의 심정이 더 강하게 그 제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제자는 나이구가 예감했던 대로 입이 닳도록 그 방법을 써보자고 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나이구도 못 이기는 척 그 열성적인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단지 뜨거운 물에 데친 코를 다른 사람이 밟기만 하면 되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뜨거운 물은 매일같이 목욕탕에서 끓고 있다. 그래서 제자는 손가락조차 넣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물을 목욕탕에서 주전자에다 퍼왔다. 그러나 주전자 아가리에 코를 넣게 되면 뜨거운 김에 얼굴을 댈 염려가 있다. 국리 끝에 작은 나무 쟁반에 구멍을 뚫어 주전자 아가리 위에 덮고서 그 구멍 속으로 코를 넣어 뜨거운 물에 담그기로 했다. 코마는 뜨거운 물 속에 담겨도 전혀 뜨겁지 않았다. 잠시 후 제자가 입을 열었다. 이젠 다 데쳐졌겠지요? 나이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말만 들어서는 아무도 코에 관한 이야기라곤 짐작조차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코는 열탕에서 데쳐져 벼룩에게 물린 것처럼 근질거렸다. 나이구가 나무 뚜껑 구멍에서 코를 빼내자 제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코를 두 발로 콱콱 밟기 시작했다. 나이구는 모로 누워 코를 마룻바닥에 눕힌 채 제자의 발이 상하로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제자는 때때로 치근한 표정으로 스님의 대머리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 아프진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꼭꼭 밟으라고 그러셔서. 안 아프세요? 나이구는 고개를 저으며 아프지 않다는 신용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가 밟히고 있어서 뜻대로 고개가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눈을 치뜨고 제자의 발이 튼 걸 보며 언짢은 목소리로 답했다. 안 아프다니까. 사실 근질근질한 코를 밟아주니 아프다기보다도 시원했다. 한참을 밟고 있자니
드디어 좁쌀 같은 게 코에서 삐져나오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털 뽑은 새를 통째로 삶은 것 같은 형국이었다. 제자는 삐져나온 걸 보자 발질을 멈추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좁쌀 같은 게 나오면 족집게로 뽑으라고 하셨어요. 나이구는 불만스러운 듯이 부르퉁해져서 묵묵히 제자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제자의 친절은 알고도 남았다. 알고도 남았지만 코를 마치 물건 다루듯이 하는 게 불쾌했다. 나이구는 신뢰가 안 가는 의사의 수술을 받은 환자 같은 표정으로 별 수 없이 제자가 쪽집게로 코의 땅구멍에서 콧기름을 뽑아내는 모습을 지켜봤다. 새 깃털의 뿌리 같은 콧기름이 1cm 이상 빠져나왔다. 한 차례 콧기름을 뽑아낸 제자는 그제야 한숨 돌린 표정으로 말했다. 한 번만 더 코를 데치면 될 겁니다. 나이구는 여전히 이마에 8팔자를 그린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자가 하는 대로 내맡겼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데쳐낸 코를 꺼내고 보니 정말로 전보다 짧아져 있었다. 이 정도라면 보통 매부리 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나이구는 짧아진 코를 어루만지면서 제자가 내미는 거울을 겸연쩍어하며 조심스레 들여다보았다. 코는 턱 아래까지 늘어져 있던 코는 거짓말처럼 줄어들어 겨우 윗입술 위에서 무기력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군데군데 불긋불긋한 얼굴이 생긴 건 아마 밟힌 자국이리라. 이쯤 되면 이제는 아무도 비웃지 않겠지. 거울 속에 있는 나이구의 얼굴은 거울 밖에 있는 나이구의 얼굴을 보고 흡족한 듯이 눈을 껌뻑거렸다. 그러나 그날은 첫날이었으므로 하루 종일 코가 다시 길어지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었다. 그래서 나이구는 독경할 때도 식사할 때도 틈만 나면 슬그머니 코끝을 만져보았다. 그러나 코는 얌전하게 입술 위에 자리 잡고 있을 뿐 특별히 더 아래로 처진 것 같진 않았다. 그리하여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일찍 잠이 깨자마자 나이구는 코부터 먼저 만져보았다. 코는 여전히 짧아진 채다. 나이구는 비로소 몇 년씩 걸려 법화경 필사의 공을 쌓았을 때와 같은 뿌듯함을 맛보았다. 그런데 2, 3일이 지나는 동안에 나이구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한 번은 때마침 볼 일이 있어 이케노우의 절을 찾아온 대가떼 가인이 전보다 더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힐끔힐끔 나이구의 코만 쳐다보다 갔다. 그뿐만 아니라 일전에 나이구의 코를 죽 속에 빠뜨렸던 동자 녀석은 강당 밖에서 나이구를 보자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더니 끝내는 못 참겠던지 푸후후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급중들도 나이구의 지시를 받는 동안은 공손히 듣고 있다가도 그가 등만 돌렸다 하면 바로 킥킥킥 웃어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이구는 처음에 얼굴 모습이 달라져서 그런 거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런 해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았다. 동자나 하급중들이 웃는 원인은 틀림없이 짧아진 코에 있을 터였다. 그러나 같은 웃음도 코가 길었던 때와는 어딘지 모르게 달랐다. 늘 보던 긴 코보다 낯선 짧은 코가 더 우스꽝스럽게 보인다고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내포된 듯했다. 전에는 저렇게까지 거리낌 없이 웃진 않았는데. 나이구는 불경을 외우다 말고 대머리를 갸웃거리면서 이렇게 웅얼거리곤 했다. 우리의 친애하는 나이구는 그럴 때마다 옆에 걸려있는 보현화상을 멀거니 바라보면서 코가 길었던 사흘 전을 떠올리고는 지금은 한없이 영락해버린 사람이 영화롭던 옛날을 그리워하듯 울적해지고 마는 것이었다. 나이구에게는 아쉽게도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낼 만한 지혜가 부족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서로 모순된 두 가지 감정이 있다. 그야 누구든 타인의 불행에 동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불행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나면 이번에는 왠지 서운한 기분이 든다. 조금 보태서 표현하자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똑같은 불행 속으로
밀어넣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틈엔가 소극적이기는 하나 적의 비슷한 걸 그 사람에게 품게 된다. 나이구가 이유도 모르면서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건 이케노우의 승려들이나 신도들의 태도에서 바로 그 방관자의 이기주의를 은근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이구는 날이 갈수록 심기가 상해갔다. 입만 열었다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호되게 야단쳤다. 종래에는 코를 치료해준 제자마저도 나이구는 자비심이 없어서 벌 받으실 거야 라는 험담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나이구의 분노를 산 사람은 장난꾸러기 동자 녀석이었다. 어느 날 개가 사납게 지저대는 소리가 들려 나이구가 무심코 밖으로 나가보니 그 동자 녀석이 2자가량 되는 나무 판때기를 흔들면서 말라빠진 털복숭이 삽살개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것도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었다. 코 한번 맞아볼래? 요놈아, 코 한번 맞아볼래? 라고 놀려대면서 쫓아다니는 것이다. 나이구는 동자의 손에서 나무 판때기를 뺏어 들고 그의 얼굴을 탁 때렸다. 나무 판때기는 전에 코를 떠받치던 바로 그 판때기였다. 나이구는 슬며시 코가 짧아진 게 원망스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날이 저물자 어디서 바람이 불어왔는지 갑자기 탑에 달린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베갯머리까지 들려왔다. 게다가 기온마저 급격히 떨어져 노년의 나이구로서는 잠을 청해도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자리에 누워 정신이 말똥말똥해 있는데 벼랑간 코가 근질거렸다. 손으로 만져보니 수종이 생긴 것처럼 약간 부어있다. 그 부분만 열도 있는 것 같다. 억지로 코를 줄여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지. 나이구는 불전에 향과 꽃을 바칠 때처럼 조심스럽게 코를 눌러보며 이렇게 웅얼거렸다. 이튿날 아침 나이구가 여느 때처럼 일찍 잠에서 깨어보니 하룻밤 사이에 절간의 은행나무와 칠엽수 잎이 다 떨어져 뜰은 황금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환했다. 불탑의 지붕에는 서리가 내렸는지 여린 아침 햇살에 상륜이 눈부시게 반짝인다. 젠치 나이구는 창의 덧문을 열고 툇마루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거의 잊혀가던 어떤 감각이 다시금 나이구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이때였다. 나이구는 얼른 코를 만져봤다. 손에 닿은 것은 어젯밤의 짧은 코가 아니었다. 입술 위에서 턱 아래까지 축 늘어진 이전의 긴 코였다. 나이구는 코가 하룻밤 사이에 또다시 원래 길이로 돌아온 걸 알았다. 그와 동시에 코가 짧아졌던 때와 똑같이 후련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되면 이젠 아무도 비웃지 않으렸다. 나이구는 이렇게 속갯말을 했다. 그 긴 코를 새벽녘 가을바람에 건들거리면서.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윤종훈, 저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번역 류은경. 올제가 출시하는 모든 오디오북의 저작권은 올제에게 포함돼 있으며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